키가. 자, 오늘 주제가 지난주에 했던 건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였잖아요. 말. 들어보셨어요? 말을 할 때 주의 포인트가 뭐였었죠? 주의 포인트인가? 말할 때 핵심 포인트가 상대방에게 혜택을 줘라. 상대방이 혜택을 줘라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는 상대방의 핵심 포인트를 집어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쟤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쟤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말만 많아? 이라고 하는 경우들이다. 그거에 이제 빗겨나가서 그래요. 근데 홈쇼핑을 보면 오늘 이 구성 뭐 마지막 이거 말고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걸 사세요가 아니라 이 혜택 가져가세요예요. 맞죠? 이 혜택 가져가세요.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입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좋은 점, 뭐 이걸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느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객님이 지금 이걸 가져가실 때 이런 혜택이 있다. 다 이제 상대방 중심으로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지금 이거는 라고 해서 내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설명을 하겠다. 내가 지금 발표를 하겠다. 라는 얘기는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은 이거를 얻어갈 거예요. 이게 당신 거가 될 거예요 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자꾸 한다고요. 이 얘기는 네 똥 굵다 라고 되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오늘은 제 주제가 뭐냐면 나는 왜 자꾸 가난해질까? 라는 주제예요. 나는 왜 부자가 안 되고 있을까? 라는 주제. 이제 이 그래프가 뭐냐면 최저임금이에요. 오늘 모여서 얘기했는데 1994년 기억해요? 1994년. 전 학교 다닐 때 했어요. 저랑 11년이나 차이 나시니까. 그때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급여가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 안 되죠. 100만 원이 안 됐어요? 현실적이 너무 떨어지네요. 우리가 60만 원대. 제가 그때 공장에 이제 가면 급여를 주고 뭐 하고 하는 거에서 100만 원이건 커녕 50만 원도 안 됐어요. 30 몇만 원, 20 몇만 원 이렇게 지불했어요. 공장의 직원들한테. 그러다가 97년에 제가 제대를 하고 잠깐 그때 일을 했을 때 200 정도를 받았었는데 삼촌의 공장으로 딱 갔을 때 3개월 뒤에 나한테 200을 주더라고. 그래서 나 200인 줄 알았어요. 70만 원씩 책정해서 200 준 거였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초급여가 60 몇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04년이 됐을 때 시간당 시급이 2,500원이었어요. 그럼 226시간 계산했을 때 얼마야? 2004년 됐을 때 226시간. 2000년대에 많이 나왔던 얘기가 88만 원 세대였었고 곱하기 2,000? 네, 2,510원. 2,510원. 네, 226시간. 56만 7,260원. 네. 그러니까 50만. 우리 언제 만났죠? 이 뒤에 만났어요. 그때 제 급여였어요. 제가 내 급여를 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지 많이 받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실제로 60만 원대를 받았어요. 제외하고. 세후? 그러다가 2010년이 넘어가서 2014년, 13년 아니. 하여간 2010년쯤에 강제로 내 급여를 100만 원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그때도 기초급여가 100만 원이 안 됐어요. 2014년에 5,200원이야. 그럼 226시간 계산해 봐봐요. 그때 100이죠. 네. 기초급여가 100이야. 네. 그리고 지금 얼마죠? 지금 2024년인 지금 9,860원이요.
네, 9,860원. 자, 그럼 이제 10년 주기로 보자고요. 10년 주기. 10년 주기로 급여가 얼마큼 뛰었나를 계산해 보자고요. 94년도에서 두 배로 뛰었네. 130% 올랐어요. 이때 호황기가 한번 거쳐 있었어요. IMF 직전에 호황기 한번 거쳐 있었고, 그리고 2014년에서 2010년 사이 100%, 107.5%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2024년 사이에 다시 89%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급여를 계산해 보면 2004년에 60만 원대, 그리고 2014년에 100만 원. 10년 지나서 기초급여가 265만 4천 원. 실수령액은 다르지만 어쨌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좀 야간 좀 하고 뭐 하다 그러면 350이라고 하는데 350은 아니죠. 네, 사돈 넘는 거죠.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는데 특별한 자격증은 없어도 일반적인 회사에서 나 350 정도 받아 라고 하는 경우에 대부분 아무것도 능력은 없구나, 그냥 길게 내 몸을 때우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350. 자, 그러면 이제 이때랑 받는 걸 봐봐요. 2004년에 100만 원 받으나 지금 300만 원 받으나 나아졌나요? 똑같죠. 안 나아졌어요. 똑같아요. 더 못하죠. 2004년에 100만 원 받고 살았다니까나? 100만 원이 뭐야? 나 그때 실수령액이 50만 원, 평균 50만 원대였어. 2004년에. 내가 내 급여를 못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몰랐어. 지금도 인정을 안 하더구만. 그래서 제가 아기가 나왔을 때 기저귀 값이 필요해서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254만 원을 번다고 했을 때 이제 표준이에요. 지금 금액으로. 자, 표준 265만 원을 벌고 있다라고 하면 표준인 거야. 그 인원이 175%예요. 자, 그게 표준인 거예요. 딱 어떤 삶이죠?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병원에 가면 안 돼요. 그냥 살아요. 이게 왜 저거 갖고 왜 그냥 사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거 이따 한번 계산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럭저럭 나 살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표준 수입이 한 400 정도예요. 그럭저럭 살아 400 정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치명적인 항점이 있죠. 자, 이게 가계 수입이야, 내 개인 수입이야? 가게. 네, 개인. 개인 수입이요. 개인도 안 네, 개인 수입으로 예전에 2004년에 가계 수입이 250만 원이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 수입이 260만 원인데 나빠요. 자, 10년 차이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자고요. 2019년 몇 년 전이죠? 5년. 5년. 2018년이래 5년이에요. 근데 18년 자료에서 이게 좀 애매하길래 제가 19년 거로 갖고 왔어요. 19년도에 소비 지출 금액 가구 원별 1인이에요. 1인 소비 지출 금액이 얼마냐면 142만 6천 원 월 평균. 2019년에. 자, 그럼 이제 또 돌아가 봐봐요. 2019년 딱 중간이죠. 142만 원 정도 받았을지도 몰라요. 어쨌건 142만 원이야. 1인당 소비 지출 금액이 142만 6천 원. 2인당 2천, 3인당 2,900. 그러니까 그 300만 원 한 달에. 그리고 4인이면 380만 원 정도. 370만 원. 이게 평균치라는 거야. 평균치. 자, 평균치 함정 아시죠? 밑에 깔려 있고 일부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 소비 지출 금액으로 보면 39세 이하에는 평균적으로 쓰는 금액이 240만 원, 250만 원. 1인당은 평균이 140만 원인데 39세 이하에서는 250만 원. 40대는 300만 원대, 320만 원. 50대에서는 300만 원 정도, 285만 원.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170만 원. 자, 이게 2019년 거야. 2019년. 자, 지금부터
4년 전이에요. 5년 전도 아니라 4년 전. 내가 이걸 왜 4년 전 걸 갖고 왔냐면 통계처 자료를 들어갔더니 2018년 거에 그래프로 안 나와. 일단 숫자야. 숫자야. 그거 보면 더 충격받을 거예요. 이따가 보여줄게. 그리고 이제 소비 지출의 지출 항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때 19년도에 지출 항목별 추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식료품, 주거비, 교통비, 음식비, 그리고 오락문화, 교육, 통신. 이발, 의료예요. 의료가 아니라 의료 신발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가사 서비스 있죠? 가사 서비스. 이거 뭔지 알죠? 가사 서비스. 가장 높은 가사 서비스. 정수기. 렌탈 네네네. 그쪽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죠, 보통. 근데 교육비 이게 항목이 의외로 되게 조금 잡혔죠. 평균이라. 평균이라. 대부분은요, 애들 학원비를 안 내요. 그런데 제 친구도 애가 이제 고등학교 있고 대학교 있고 막 이런 애들 한 달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요, 무서워요. 도담이도 지금 뭐 90만 원이랬는데. 유치원 다니는 애가 지금 90만 원이라고. 근데 여기 지금 평균이라는 함정이 있는 거야. 우리 하은이나 교현이 같이 학원도 안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죠. 무지 많아요, 의외로. 어쨌건 이런 게 있는데 2023년 4사분기 거. 4사분기 거. 자, 가계 지출 봐봐요. 소비 지출 288만 원. 283만 원. 자, 여기 2019년에 140만 원이에요. 1인당. 그런데 2023년에 얼마예요? 283만 원이에요. 4분기에.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3, 4분기에 얼마 있는지 알아, 이거? 제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1800? 20만 원 차이 나요. 4개월 사이에 20만 원 차이 나요. 가계 지출이에요. 비소비 지출은 뭐냐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득의 종류로 보면은 대부분 다 근로소득이죠. 그리고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기정사소득에서 이게 이전소득이랑 재산소득은 뭐 이벤트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제 사업소득,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네, 비중이 높다. 그러면 이제 사업도 다시 한번 평균적으로 봐야 되죠. 대부분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게 사업소득에 자영업도 포함되니까 돈을 버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대부분은 마이너스고 일부에 이걸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어쨌건 2023년에는 283만 3천 원이야. 4년 만에 얼마가 뛴 것 같아요? 140만 원에서 4년 만에 2배 뛰었죠. 급여는 아까 2배 뛰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년. 근데 지출 규모는요, 2배 뛰는데 5년.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죠? 729가 없지. 아시잖아요. 제 제조업에 있었으니까. 견적을 내봤으니까 알잖아요. 생산직들은 몰라요. 원가 5% 상승이 판매가에 몇 퍼센트에 영향 줘요? 거의 판매 생산 가격의 50%대? 거의 그렇게 가요. 50%대. 원가 5% 상승이면. 10배 정도.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하나의 원가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속으로 가요. 근데 그 원가의 비중에서 포지션 차지하는 거에서 인건비다 그러면은요, 인건비가 나만 오르는 게 아니라고 전체가 올라버린다고요. 그러면은 그 원재료가 들어올 때부터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내 임금이 5%가 올랐다. 너무 심하다. 1% 올랐다 가정하자고요. 내 임금이. 전체적인 그 노동법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임금이 기초급여가 1%가 올랐다. 나만 1%가 오는 게 아니라 얘부터 오른다고. 그러면은 제조에서 다시 유통을 거쳐가지고 나가는 단계에서 몇 단계가 거칠 것 같냐고요.
11111 올라가요. 근데 그 1111에서 다시 곱하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율에서 고용보험, 노동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퇴직연금까지 붙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300만 원 정도의 급여자다 그러면은요 얼마 내는지 아시죠? 내 급에서 떼가는 게 한 30만 원 된다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게 한 30만 원이에요. 60만 원이죠. 일단 60만 원 붙어 있어요. 플러스에서 퇴직연금 붙어 있어요. 퇴직연금. 내가 300만 원짜리 급여자다 그러면은요 시간당 내가 얼마큼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당. 어마어마한데요. 그 생각 못 해요. 226시간 아니잖아. 지금 220시간이잖아. 220시간에다가 300만 원에서 내 거 그것까지 다 계산해야 돼. 거의 400만 원 돈이에요. 내가 300만 원 받는다면 400만 원. 그럼 220 나누면요 하루 일당 얼마야? 20만 원 정도예요. 내 실수령액은 300이 안 되는데 나는 20만 원짜리 일당자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어치 일 못하면요 회사에서 바로 잘라야 돼요. 20만 원을 해도까지 있는데 300만 원 받으려면 내가 20만 원어치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그게 몇 단계를 거쳐서 오는 동안 1% 상승으로 오면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동안에 1단계씩만 거쳐도 2%대가 복리로 붙어요. 바로 2%대가 복리로 바로 붙어버려요. 거기다 부가세는 10% 또 붙잖아. 그럼 2%가 아니네? 2.2%대가 복리로 붙어 들어가요. 많이 안 거치고 한 10단계만 거치다고 가정하자고요. 운송까지 포함해서. 복리로 2.2%. 아까 10배 얘기했죠? 무서운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간 수치보다 내가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거예요. 분명히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예전보다 많은데 지금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요. 옛날에 가방 파셨잖아요. 가방 팔면 하나 팔면은 대충 한 10만 원 남았나요? 네, 대충 10만 원 남았어요. 맨날 팔았어요? 한 20만 원, 20, 30만 원 남죠. 맨날 팔았냐고. 며칠에 한 번씩? 평균 하루에 한 5개 나갈 때도 있고 한 5일에 하나 또 안 나갈 때도 있고. 하루에 20만 원, 그 시대에 20만 원씩 평균 하나라고 가정을 하면 떼돈 벌었어야 되잖아. 그때 많이 벌었죠. 다 어디 갔지? 그때 많이 벌었지. 지금은 그렇게 쓰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도 않아요. 왜 안 쓰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쓸 돈이 없어요. 내가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비지출 항목을 보면은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먹는 거, 음식, 숙박, 식료품, 다 이거야. 대부분 여기 확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주거 광열비, 그 다음에 보건비. 숙박은 집세야? 숙박은 집세야? 그럼 모텔비인 줄 알았어요? 아, 호텔비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소득은 어디서 와요? 또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에서 온다고. 이게 그냥 우리 거예요. 내가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고 이 안에서 이제 나의 수입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나의 지출은 어디서 나가느냐, 이걸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조절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되죠.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열심히 나가서 더 뜬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쿠팡 배달을 한다. 새벽 배송 그거. 아니 뭐 요즘에 선전 나오더구만. 퇴근길에 하나씩. 뭐 3천만 원 아니 3,500원인가? 뭐 벌고 간다. 근데 요즘에 그 음식 배달도 잘 안 시키죠? 줄었다. 네. 대리는요? 여기도. 대리도. 모르겠어. 택시도 없어. 거의 없어. 경쟁 장난 아니에요. 택시 자체가 없더라니까. 대리기사들 하는 거 보면은요,
이렇게 들고서는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거 안 하면 바로 놓쳐요. 요즘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야간 일정 너무 비싸서 회사에서도 모임을 10시 이전에 끊는데요. 안 그러면 택시비 때문에 다들 불만이 많아서 택시가 옛날엔 12시에 뭐 이렇게 하던 것도 한데 요즘 아닌가 봐. 10시에 붙고 그러니까 택시 요금을 올려놓으면서 올려달라고 데모를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그 후회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급여가 올라가면 비용 지출이 올라가면 그 다음 파생이 어마어마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소득 분위별로 또 있어요. 소득 분위별로. 자, 분위별이라는 건 뭐냐면 계층. 자, 전체로 보면은요 500만 원을 벌어 한 달 평균. 500만 원을 벌어서 283만 원을 써요. 자, 여기에서 함정이 뭐냐면 1인이에요. 1인. 이거. 이 조사는 다 1인이야. 여기 보면 1인이야. 1인 가구. 2023년 건 다 1인이에요. 1인. 자, 평균 500을 번다니까? 근데 여기서 다시 함정이 공제 전이에요. 공제 전. 그래서 쓰는 거는 283만 원을 써요. 한 달 평균. 한 달 평균 썼는데 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 1분위가 최하위, 3분위가 중위잖아요. 중위. 중위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쓴대요? 400만 원 벌고 260만 원 써요. 요게 중위야. 자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2분위에 있어요? 1분위 아니야? 2분위에 있구나. 1분위에요, 2분위에요. 개인으로 보자고, 개인으로. 부부로 보지 마. 1분이야, 2분이야. 그냥 리얼하게 1분위, 2분위, 3분위 다 있네. 그죠? 박상규사님, 4분위는 아니잖아. 3분위잖아. 3분위. 난 딱 중간이네. 맞죠? 안심이 좀 되시나요? 중간이라고? 안심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거 얼마 안 남았잖아. 자, 이제 거기서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2023년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통계청 조사에서 그때 2014년에 조사했을 때 그때의 평균 나이가 남자는 43세, 여자는 46세였어요. 평균 나이가. 남자 44세, 여자는 46세. 평균 나이야, 평균. 평균 노동 인원. 아니. 전체 평균. 평균 나이. 전체 평균? 네, 전체 평균 나이가. 평균 나이가 44세, 46세. 근데 이때의 기준으로 정년 퇴직까지 임금 노동 가능 기간을 봤을 때 16년, 14년. 가능 기간이. 이때의 기준으로. 근데 2024년을 조회해봤어요. 기대수명으로. 2023년에 대한민국 기대수명 통계청 자료에서 남자는 얼마를 기대할 수 있냐? 81.5세. 여자는 이렇게 오래 살아. 아유. 87세. 기대수명이에요.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생존 가능한 기간이 남자 22년, 여자 27년. 하면서 봐. 내가 이거를 못 찾아놨었구나.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생존 가능 기간이 남자는 22년, 여자 27년인 거죠. 60세 이후에. 지금 몇 살이시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이로 드롭 타다가 떨어져 죽지 않는 한은, 그러지 않는 한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걸 넘어간다는 소리죠. 앞으로 22년을 넘어가는 거예요. 장수하실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지금 몇 살이시죠? 앞으로 35년 정도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실 거예요. 벌써 30년. 징그럽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좋은 아메리카노 먹고 있어. 남편이 이렇게 낚시터에 갔다 빠트리지 않으면 사실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험사들은 다 해지했어. 근데 이제 한번 이걸 보자고요. 비용 지출 구성 요소를 한번 보자고요. 내가 쓰는 거.
다시 한번 봐봐요. 아까 나왔었잖아. 고정비. 전기, 상환소, 도시가스 완전 고정비죠. 그리고 대출 및 상환 이자. 이거 고정비예요. 이것도. 그 다음에 취식, 재료비, 외식비. 자, 재료비는 뭐예요? 내가 집에서 해먹을 때. 외식비, 네, 차량 유지비, 유류보험, 유지보수, 세금, 의료비, 건강보험 죽을 때까지 내요. 의료비 증가하네. 그 다음에 세금, 재산세, 주민세, 경조사비, 통신, 휴대폰, 인터넷, TV, 그리고 여행 취미. 자, 여기서 뺄 수 있는 거 뭐죠? 여행 취미. 아, 여행 취미. 또 뺄 수 있는 거 없나? 차 빼. 하라 그래요. 아, 차 빼. 발목 뭐. 그러면 교통비는? 지하철 저기 준다며. 그것만 타고 다녀야 되죠. 그래서 또 이제 업신여기면 닿죠. 외식비 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빼면 한 달에 얼마 들어갈까? 그래도 200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200원 들어가요. 그래도 200원 들어가요. 비중 지출에서. 자, 보면 소득을 보자고요. 소득. 자, 퇴직 기준이에요. 퇴직을 했을 때 소득 나올 수 있는 루트. 국민연금 나와요? 언제부터 나와요? 63세. 63세부터 나와요? 아, 61세 아니었나? 내가 잘못 만들었네, 사고 뒤로 그러면. 연계됐다며. 63세. 아, 63세부터 나오는 거였어요? 아직 63이 안 됐어요? 아직 젊구나. 국민연금 안 받으면 아직 젊은 거예요. 그렇구나. 63세부터 나오는구나. 살벌한데. 어쨌건 국민연금 얼마 나왔는데. 그러니까 내 지출 비용은 답이 나왔어요, 벌써. 얼마 나왔는데 내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노년의 20억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의료비가 폭탄 맞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미리미리 케어해 놓은 거예요. 건강 관리를 통해서, 건강 영양불식 운동을 통해서. 이게 여기서 안 되면 나중에 폭탄 맞아요. 딸내미랑 요번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정시를 통해서 들어온 애들과 갭을 느꼈대. 수학에서 갭을 느꼈대. 그래서 그랬지. 너는 대학교 진학을 꽁으로 했잖아. 수시로 갔기 때문에 꽁으로 했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쉬웠으니 뒤에서 힘들어야지. 앞에서 힘들어도 뒤에서 쉬운 거야. 라고 했어요. 이제 그거예요. 먼저 먹냐 뒤에 먹냐. 우리가 영양보호식품을 미리미리 케어하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해놓으면 뒤에서 폭탄을 안 맞는데 여기서 안 하면 폭탄 맞는 거예요. 아까 오면서도 지인 얘기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폭탄 맞아가지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의료비 문제가 이런 거 안 발생하려면 최소 줄여야 되는데 어쨌든 수입은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수입원, 국민연금 얼마 받냐는 거지. 그때 한번 계산 다 했었잖아요. 보는 법 다 보여드렸잖아요. 얼마 받냐고. 그리고 노령연금 받아야. 노령연금. 30만 원 정도. 오, 엄청 크죠. 먹고 살 수 있나요? 그 75세 돼야 되는 거 아니야? 70세? 65세인가? 아니야. 노령연금 65세 아니야? 65세 아닌가? 70세. 난 65세라고 들었는데. 아, 65세야? 노령연금이? 뭐 이렇게 어릴 때 주냐? 그쵸. 어릴 때 주죠. 어릴 때. 내년. 지금 자꾸 늦어서만 65세래요. 내일 모레면 65세시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받는 거예요, 그거는. 30만 원. 쓸 거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수입 만들 수 있는 거. 개인연금. 해놨어요? 아니. 금융이자. 배당금. 우리나라는 배당금이라는 게 의미가 거의 없어요. 왜 자꾸 그게 분할 증자를 해가지고. 주식이라는 게 원래 노후 투자 대비로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소용이 없지? 어쨌건 준비가 돼 있냐고. 이게 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수입 두 개예요. 이거 아니면 건물주잖아요. 월세. 월세 또는 인세. 자, 준비가 얼마큼 돼 있냐는 거지. 이걸 커버할 수 있냐고. 기본 지출을. 하발람 4층 건물 하나 있어야지. 하발람 4층 건물 하나 있어야지. 4층 건물 하나 있어야 된다. 커버하려면. 4층 건물 있냐고. 그래서 이제 이게 통계청 자료 기준 필요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 비용, 노후 비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퇴직 후에 소득과 지출에서 소득 학력별
예상 금액 보고 여기 오타 있네. 지출 항목별 예상 금액도 봐야 돼요. 항목별로 내가 얼마가 예상이 되는지 이거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계산도 또 무의미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10년, 5년 주기로 지출 비용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죠? 더블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 요 수입으로 200을 만들었다고 가정하자고요. 5년 뒤에는 400이 필요. 400이 필요해요. 자, 제 주위에도 이미 이제 퇴직을 해서 국민연금과 이렇게 받고 개인 농장, 그 주말 농장처럼 거기다가 아예 뭐 저기 주택도 올려놓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내가 살짝 계산을 해봤어요. 35년, 40년 정도를 근무를 했고 장이었고 그리고 연장까지 돼가지고 62세인가 3세에 퇴직을 한 거야. 이번에 퇴직을 하면서 9개월인가 8개월 동안 그 노동부 그거 뭐죠? 실업급여 그걸 받아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은행장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떼고 받을 게 180 이상 받을 거예요 아마. 연금이. 연금 맥시멈 받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180 이상 될 거야. 그리고 뭐 술을 먹거나 하여간 뭐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도 다 커서 이미 다 분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개인연금 준비해놨을 거야. 퇴직금도 개인연금으로 돌렸대. 잠실에 있는 집은 자가야. 그 집 오래됐어. 그러니까 대출도 거의 없을 거야. 그러면은 주택연금으로 돌릴 수 있어. 한 달에 얼마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게 나오겠네. 주택연금으로 돌리면. 그러니까 토탈에서 한 달 얼마나 나올 것 같냐고. 그냥 눈에 보이는 두 개만 해도 400 정도죠. 눈에 보이는 두 개만. 개인연금 준비한 거, 노령연금 사무실, 그 다음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린 거. 수입이 있으면 안 나와. 네.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린 거. 안 나와도 얼마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그러니까 골프 치러 여행 나가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냥 이렇게 해서 도 천만 원 생기겠네. 그 정도 준비해놔요. 그게 준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이제 또 여유가 있어요. 5년 뒤 딱 10년만 돼도요, 여유는 없어요.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한번 이제 리얼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재 나이 몇 살? 60 넘었으니까 빼고. 현재 나이 몇 살? 60까지, 정년퇴직까지의 기준. 60 넘어가면 잘 써주지도 않고 몇 년 남았나? 그걸 계산해 보자고요. 몇 년 남았나? 그리고 이제 월 가계지출을 보자고요. 월 가계지출. 60세 예상 월 가계지출이 왜 380만 원으로 잡았을까? 이거 2023년 기준이었잖아요. 5년 동안 거의 2배 뛰었어요. 5년 동안 거의 2배. 리얼하게 89% 뛰었어요. 그거 기준으로 계산하면요. 2024년에 예상 지출 금액이 이거예요. 390만 원. 1인당. 예상 지출 금액이 370만 원. 5년 뒤에 440만 원. 10년 뒤에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5년 뒤에 580만 원. 20년 뒤에 680만 원이에요. 예상 지출 금액이에요. 내가 지금 몇 년 남았냐고 여기서.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올해 기준, 작년 기준으로 벌써 이제 1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기준으로. 5년 나왔잖아. 그냥 당신 쉽게. 그러면은 한 달에 440만 원. 내 지출 비용이 나와야지 근근히 사는 거예요. 지출 비용이에요. 우리는 부자를 계산할 때 많이 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쓸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 수입이 끊겼을 때 얼마를 버틸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출 비용. 50세 여성, 5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80세까지 간다 그러면은요, 한 달에 얼마? 890만 원. 혼자. 둘도 아니 혼자. 이렇게 계산해 봐야 돼요. 숫자를 모르면 우리가 통계까지는 아니어도요. 숫자를 모르면 과거를 보는 이유는 미래를 계산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지금 내 앞으로의 미래를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숫자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60세까지 살고 딱 죽을 거 아니고 죽을래 죽을 수도 없잖아. 요즘에 의료 체계 기술은요. 불구나 죽는 거를 막는 기술로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내가 죽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아주 살려온다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요. 닥쳐온 거예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거야. 지금까지 제가 20년 자료를 30년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30년 자료에서 5년 자료를 다시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5년 뒤, 30년 뒤까지 아니어도 5년 뒤 그냥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올라갈 거는. 그 뒤에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죠. 이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지. 지금 내가 하루 일당을 버는 거, 지금 쓰기도 급급해. 내일도 그럴 거고, 한 달 뒤에도 그럴 거고, 1년 뒤에도 그럴 거고, 5년 뒤에는 과연? 10년 뒤에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떠한 미래를 기대하고 있냐? 기대라는 건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거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내 미래에 어떠한 미래가 기대가 돼요? 막 밝고 희망찬 미래가 기대돼요?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가 기대가 돼요.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수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하고 있냐는 거죠. 제가 온라인에 빌딩을 쌓으라고 한 이유도 그 중에서 하나였어요. 작아도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 다음에 그거의 파생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그걸 가지고 수입을 더 기원나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그걸로 강의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유튜브를 할 때 구독 10,000원, 20,000원 이 프리미엄 구독을 해가지고 추가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그걸 하나도 설정 안 했을 뿐인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자기 분야로 넓혀갈 수 있어요. 온라인에 빌딩을 쌓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가 아메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미래를 바꿔보자. 내 미래를 준비해보자. 지금을 보다 나은 삶으로 바꿔보자.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상 수입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플래티늄이 됐다. 플래티늄의 Q가 된 그 달에는요, 200에서 250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Q가 되는 달에. 연봉으로 3,000에서 4,000? 왜냐하면 Q가 안 되는 달. 빼야 되니까. 요 정도, 플래티늄 정도 된다 그러면 연봉까지 합쳤을 때 일반 직장인의 수입이에요. 겨우 일반 직장인의 수입.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면은요, 일반 직장인이 야간하는 수 정도의 수입이에요. 요 정도 받는 사람 많아요. 연 4,000에서 6,000 사이 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기술직이 있거나, 하나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빡세게 일하고 있죠. 주말도 별로 없죠. 거의 죽음을 일하고 있잖아. 여기까지만 잠깐 생각을 해봐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까지만. 죽어라고 빡세게 새벽 6시 반에 나가두고만. 6시 반에 나가서 기운 빠져가지고 퇴근하고 한 달에 5천, 6천 벌어요. 아니, 1년에 5천, 6천 벌어요. 지금 그러고 계신 거잖아. 어저께도 그런 사람하고 한 명하고 이야기했거든요. 준비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 직장인의 단위 듯이만 한다고 그래도 집만 나가도 달라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파이어 된다? 별반 다르지 않아. 에메랄드 된다? 별반 다르지 않아. 에메랄드가 3레그, 4레그, 5레그. 5레그로 가면 1억이 넘어가 버려요. 사파이어, 그러니까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면은요, 가뿐이랑 넘어가 버려요. 가뿐이. 다이아몬드 되면은요, 대충 얼마. 파운더스 하면 대충 얼마. 이리시 되면 대충 얼마. 월간 보너스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선택한 탈출구잖아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되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되면 좋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닥친 현실이에요. 5년 뒤에 2년 뒤에 당장 닥친 현실이라고요. 그걸 해결을 못하면은요 길거리 나앉는 거잖아. 그러면 이 수입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다고. 일단 필요 인원이 몇 명이냐로 보자고요. 한 120명이면 돼요. 지금 내 네트워크 안에 100여 명의 인원이 있으면은요, 파운드 설치는 가요. 그 100여 명이 내가 관리한 사람도 있고, 알아서 구매한 사람도 있고, 구매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평균 구매 인원이 몇 명일 것 같냐고. 4분의 1이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끌어올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전체 곡선을 보면 신규 회원이 가입을 해서 처음에 매출이 올라. 그리고 떨어져요. 3개월 안에 떨어져요. 물론 지난주에 가입을 하고 정수기를 산 사람이 있어요. 1년 동안 안 사요. 내가 그걸 사게 하려고 지금 이제 다른 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머네? 너무 멀어. 근처가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곡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 상태에서 왜 한 30명 정도의 구매사가 있냐라는 거는요. 필요할 때 가입했다가 뚝 이게 빠진다는 거죠. 이거 빠지는 거를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빠지는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과 커뮤니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알려주는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브랜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빠지는 거거든. 근데 120명도 안 되잖아. 이 필요 인원을 내가 요 뒤에는 사실은 산출한 거거든요. 산출한 거고 평균 가입 숫자는요.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요 뒤에는 산출한 거예요. 요거에 근거해서 산출한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7명대, 15명대 가입이 있더라예요.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이것도요. 제가 조금 높게 잡은 거예요. 조금 높게 잡은 거. 평균에서 산출을 하면서 조금 높게 잡은 거예요. 여기 뒤에는. 그러면 내 그룹 안에 몇 명의 회원이 들어오고 있냐. 한 달에 1명 또는 0명. 파운더스 플래티늄이어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곡선이 이렇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신규 회원을 몇 명을 만들고 있냐예요. 몇 명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면 자 그냥 필요한 숫자만 채워놓는다, 신규 회원만 늘려놓는다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또 수입을 지속시키는 방법도 아니라고요.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회원을 가입시키거나 회원을 유지하는 능력도 있고 매출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능력도 있어요. 필요한 능력이 뭐가 있죠? 필요한 능력이 공통이에요. 이거 공통이에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SP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요. 다이아몬드라고 특별한 게 아니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웃기는 게요. 비즈니스를요.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왜냐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능력을 보면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제품의 전달력, 소비자, 사업의 전달력, 그 다음에 리더십과 팔로워십이에요. 자, 팔로워십이라는 게 뭐죠? 팔로워십이라고 검색해봐요. 의미가 뭔가.
팔로워십.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읽어봐봐요, 팔로워십 검색했으면. 리더십이나 자신과 남을 올바른 방향과 방법으로 이끄는 의미인데 반해 팔로워십은 리더를 잘 보호하고 리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주는 것. 리더를 보조하고 지원해주는 거라고 나와요? 그럼 구글에 검색해봐요. 또 뭐라고 나오나? 팔로워십, 구글에.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리더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거가 있고, 구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내가 왜 그럼 팔로워십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했을까?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목적을 위해 팔로워 즉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을 뜻한다. 네, 이거예요. 팔로워십의 진짜 목적이 이거예요. 구성원들이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팔로업이에요. 자, 구성원 안에는 상위 리더도 있고요, 하위 리더도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팔로워십이. 리더십이 아무리 강해도 팔로우십이 안 되면은요, 조직을 못 이끌어요. 와야 돼 버려요. 가령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조직 문화 안에 있다고 가정하자고. 조직 문화. 내가 그걸 굉장히 못해서 탈이긴 해요. 조직 문화 안에 있어. 내 부하 직원이 있어. 하나는 칼이야. 능력도 있는데 승질도 칼이야. 맺고 끊음이 너무 확실해. 하나는 능력은 그냥 그래. 그런데 내 편이야. 자, 승진을 시켜야 돼요. 프로젝트를 뭐 하고 해야 되고, 내가 승진을 하면서 누구를 승진을 시켜줘야 돼. 누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이 칼인 애랑, 능력은 그냥 그런 애랑. 대부분 거의 다 내 편. 내 편을 해야 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다. 능력이 칼이고 승질도 칼인 애는요, 내 편이 아니라고.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 때 걔가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팔로우업이 안 되는 거야. 일을 만들려면, 큰 일을 만들려면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달랐다고 떠드는 인간들은요, 계속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어쨌건 되게 중요한데, 제품 전달력 그러면은요, 이거죠. 그냥 심플하잖아. 뉴트라이트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먹어보고 체험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데몬스트레이션, 다른 사람들이 와우 라고 할 수 있는 능력. 프로틴 데모 준비하셨죠? 그 다음에 아티스트리. 오,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정수기 청정기. 야, 이물 아니면 안 되겠어. 이거 청정기 트니까 확실히 아침에 코가 깨우네. 홈퍼스널. 내 피부 봐라, 만져보고 싶지. 퀸, 홈파티. 이런 것들이 다 제품 전달력이에요. 홈파티의 목적은 제품을 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퀸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플랜 전달력은요. 현실 점검. 내 현실 점검, 걔 현실 점검을 그가 기분 나쁘지 않게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나만의 마이 스토리가 있냐고요. 그리고 회사 속에 회사의 역사성, 플랜, 거기에 따르는 비전 설명할 수 있냐고요. 연습해 보셨냐고요. 그리고 초대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요. 이게 이제 막 아메이를 시작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SP를 넘어가고 PT 넘어가 있으면은요, 이걸 자기가 못하는 거 하나하나가 미치겠는 거예요. 왜 다음 성장이 안 되니까. 이거를 얼마큼 하느냐, 얼마나 익숙하게 하느냐가 그냥 단 거지 이상이 없어. 이것만 잘해도요,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가요. 이것만 잘해도 연봉 5,000대, 적어도 5,000대는 가요. 이것만 잘해도.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플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내가 내 현실 점검과 내 마이 스토리를 누군가에 얘기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고 그를 초대하고, 그를 초대한 이 자리에서 이런 설명들을 하고 그 사람이 이거 제품 써봐야겠네 이러면 되는 거잖아. 꼭 사업을 결단하게 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품을 써보고 그 사람이 제품을 써보 경험을 통해서 매니아가 되면은요, 그게 자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이요. 팔로우십 리더십이거든요. 이거는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어야 돼요. 시스템에.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불가능해요. 리더십과 팔로우십.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리더십이 발현이 안 돼. 없기도 하고. 그래서 시스템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을 프로모션하는 거잖아. 그래서 스폰서를 프로모션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룹을 프로모션하는 거잖아. 스폰서들, 강사를, 팀을, 그룹을 이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 리더십을 만들 수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팔로우십이 없으면 리더십을 못 만든다고 아예. 강사가 말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들어. 자, 대든다는 게 뭘까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죠. 설명의 포인트가 완전히 빗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껏 데리고 와가지고 저 강사가 말이지 쟤는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니? 이런 것조차도 강사가 만약에 말 목소리가 지나치게 안 좋아. 제가 싫어하는 이 박경님인가 이현처럼 막 째는 쇳소리가 나. 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거치고 그 강사가 하는 얘기만 들으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 얘기해 주면 돼.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들어요. 근데 오늘 강사가 쇳소리가 나. 그거부터 안 들어요. 끝난 다음에 오늘 어떠어떠한 내용이 너무 좋았지. 라고 해주면 되는데 오늘하고 너무 힘들었지. 앉아 듣느라고 엉덩이 아팠지. 이런다니까? 그게 시스템이 조인된 게 아니야. 팔로우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팀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단어를 삭제하라는 거예요. 이 팔로우십이 없으면 아예 진행이 안 된다고. 내가 혼자 전부 다 전체 인원을 만들고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 팀으로 하는 거잖아. 나는 약하니까. 그래서 팔로우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쩌면 리더십보다 더 중요해요. 그리고 리더십이나 팔로우십에서 발현을 시키려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운 게 이것들이잖아요. 성공의 8단계, 텐코어, RRTM. 아니, 내가 이걸 행동을 안 하더라도요, 얼마큼 설명이라도 할 수 있냐고요. 왠지. 설명이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이걸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듣는 거? 그냥 꿈과 목표를 가지래. 왜? 명단 작성하래. 왜? 접촉과 초대를 하래. 왜? 이렇게 돼요. 내가 그걸 직접 내가 적용을 해봐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왜 리테일이, RRTM에 왜 리테일이 먼저인지도 계속 얘기한, 나는 소비자 필요 없고 계속 사업자 찾는다고 지금도 못 찾고 있잖아. 한 방이 있다고. 사업자 찾아야 된다고. 지금도 못 찾잖아요. 절대 못 찾거든요. 한 명 한 명의 치약 하나를 쓰는 사람, 비누 하나를 쓰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소비자를 찾아가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 맺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리테일이 먼저라고요. 리테일 능력이 돼야지 그 다음에 리크루팅이 되는 거거든. 근데 리크루팅 먼저 하려고 그래. 이게 행동을 해봐야지, 자기가 깊이 성찰을 해봐야지 나와. 이게 왜 필요한지. 이게 끝이냐고 또. 빈칸이 있네. 그럼 뭐가 또 있다는 소리죠.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똑똑하시잖아요.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심리요, 마케팅이요, 경영, 마인드, 스피치, 행동. 여기가 이 작은 차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심리를 알고 모르고가, 상대방을 파악하고 못하고가, 상대방의 포인트를 잡고 못하고가, 커뮤니티를 하고 못하고가 어쩌면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그 작은 차이가 불러올 수 있는 파급 효과는요, 나비효과 저리 가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책을 보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책을 봐라. 책을 보라는 거 대표적으로 뭐뭐들이 있어요.
창업자의 도서도 있죠. 읽어보셨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그리고 대표적으로 카네기 인간관계론, 나포레옹의 회의권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 또 뜨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살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그 책들이 이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무기가 되는 글쓰기, 마케팅 심리 마케팅, 그리고 컨셉부터 설계하라. 요거를 이제 단방울에 담아놨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딸내미랑 얘기할 때도 지금 이제 교육 쪽에 학교에 갔으니까 배울 거 아니에요. 이제 신신당부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쪽을 배워라. 신신당부하는 게 이쪽이에요.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하게 나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조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조인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와서 분위기 망쳐놓고 있잖아요. 팔로우십을 전혀 안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분위기 망치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본인의 감정이 어떻더냐는 거죠. 그 사람이 팔로우십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행동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걔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 행동 안 하는데 계속 문제가 되잖아. 그 문제될 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끌당할 일은 아니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게 불편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명한 거죠. 이 팔로우십을,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아까 얘기한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세요. 코인을 해가지고 몇 배 띄울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4층짜리 건물 하나 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앞으로 보이잖아, 절벽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나이아가라가 보이잖아요. 지금 있다고 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몇 년 뒤에 폭포가 있는데 지금 안 보일 뿐인 거잖아. 요번 달 5개월 뒤에 이 정도 있다고 그러면 보일지도 몰라. 근데 1년 뒤에만 있어도 안 보인다니까, 그게. 저기 뒤에 폭포가 있는 거를. 지금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별로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아메이라는 거에. 그럼 아메이라는 거에 집중을 해서 수입을 늘린다 그러면 필요한 능력이 딱 이거라고. 이게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걸 내가 얼마나 내 걸로 만드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것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내 파트너가 이걸 하게 만들어줘. 도와줘. 그럼 그가 성장을 해. 그럼 그 다음 성장하는 거야, 또 내가. 내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먼저 배우고 가르치는 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효율이 안 나와. 왜? 내가 바보거든. 그리고 내 말을 다 안 들어. 한 명을 놓고 이거 가르치고 그 다음 놓고 이거 가르치고 이건 그래서 뭐 해요? 초대해서 시스템 가르치는 거잖아요. 효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도 배우고 걔도 배우고.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어떠한 팔로워십을 보이고 있냐고. 이 팔로워십이라는 건 사실은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 듣기 좋은 말로 많이 표현하는 주인의식이에요.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내 팀의 미팅에, 내 그룹의 미팅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야. 전화해가지고 강의하세요. 아니, 못하는데, 싫은데,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과 그냥 네, 나는 이번에 뭐 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사람과 차이점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스케줄을 짜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한마디를 놓고 바로 그분들의 그 다음 성장이 보여요. 리더님, 언제 무슨 강의가 필요합니다. 네? 언제 무슨, 아니, 보여요, 그게. 여기까지. 제가 오늘 현실 점검에서 준비한 거거든요. 한번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이걸 익숙하게 만드느냐가 비즈니스 성장의 속도를 좌우할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키워보세요.